안녕하세요. 베트영어 제인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 첫 수 유형 독해 진도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늘 그랬듯이 교재에서 먼저 정답을 도출해내고 그 다음에 워크북으로 넘어가서 한 문장 한 문장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2번 문제 역시 지난 시간과 다루었던 지문과 동일한 유형인데요.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를 찾는 유형으로 우리는 해당 유형을 문장 삽입 유형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다루게 될 문장 삽입 유형뿐만 아니라 순서 배열이라든지 흐름과 무관한 문장을 찾아라 라는 문제들과 동일하게 해당 문제의 유형은요. 앞에도 나와 있듯이 글의 흐름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글의 흐름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선 크게 두 가지가 단서로 작용을 한다라고 쌤이 얘기했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각각 뭐와 뭐가 있었을까요? 그쵸? 연결사, 즉 연결어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지시대명사, 지시어가 있겠습니다. 해당 아이들이 어떻게 단서가 되는지는 우리 지금 한번 박스에 있는 문장을 읽어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박스 안에는요, 이 단서 중에 하나가 들어있네요. 바로 뭐가 있죠? 그렇습니다. However, 그러나 라는 연결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늘 그러나라는 연결어는 여태까지 앞문장과 뒷문장의 내용이 반대 관계가 되는 한마디로 역접이라는 어떤 관계성을 도출해내는 연결어다라고 배웠었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깨고 however가 의미적으로는 반대인 내용을 데리고 올 것 같지만 또 다른 내용을 전개해낼 수 있는 그런 연결어다라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나는 여자친구들이 많아. 하지만 남자친구들도 많아. 자, 지금 이 문장을 봤을 때 내용상 어색한 부분이 있나요? 없어요. 나 여자친구 많아. 근데 하지만 남자친구들도 많아. 나 여사친 남사친 둘 다 많아. 이런 뜻이죠. 그럼 이때 하지만 같은 경우는 앞 내용과 뒷 내용을 봤을 때 이 두 내용이 서로 반대되는 내용인가요? 그것도 아닌 거죠. 즉 하지만은요. 완전히 반대되는 역접의 연결성을 끌고 올 수 있는 연결어이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비슷한 내용이 돼 오히려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듯한 그런 내용을 이끌고 올 수도 있는 연결어이기 때문에요. 우리 이제 however라고 무조건 역접 이런 것들은 좀 빼고 좀 배제하면서 이 두 가지 역할을 잘 고려하면서 정확히 짚어내야 된다라는 거를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금 박스에 있는 however는 어떤 의미로 쓰는지 모르죠. 근데 우선 한번 읽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the way, 방법은 자 명사 뒤에 in which가 나왔는데 지금 요 두 녀석의 조합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죠. 아직 배우지 않은 친구들도 있겠지만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조합은 하나의 관계 부사랑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어쨌거나 관계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수식의 역할을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가 딱 꾸며주는 문장이 끝나는 부분일까요? 그쵸. 진짜 동사인 is 앞부분인 present까지만 수식절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해서 가볼게요.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냐? opposing opinion. 서로 반대되는 의견이 조심하세요. 송태입니다. present가 명사로는 선물이지만 동사일 때는 제시하다, 제안하다죠. 즉, 반대되는 의견이 제시되는 방법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면서 반대 의견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그 방법도 되게 중요해 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박스 안에 있는 however는 역접일지 아니면 어떤 추가의 내용을 데리고 오는 걸지는 모르겠지만요. 지금 주어진 내용이 보면은 반대되는 내용을 제시할 때의 태도, 방식이 중요하다고 했으니 일단 이 문장 뒤에는 당연히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그쵸? 그 방식이 어때야 하는가? 그 방법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글을 읽어나가면 훨씬 쉽게 이 문장이 들어갈 위치를 잡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글의 키워드 또는 주제까지 정확하게 잘 잡아나가기 위해서는 첫 문장은 무조건 잡고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첫 문장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 team, 한 팀은요, cannot perform, 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수행할 수 없어요? 잘 못해요.
만약 이런 경우라면 팀이 잘 못 굴러간다는 거죠. 어떻게 굴러가면요? 멤버들이 항상 arguing, 뭔가 말다툼하고 논쟁을 하면은 그 팀은 잘 못 굴러간다. 근데 누구랑? with one another. one another 같은 경우는 서로라는 뜻이에요. 즉 멤버들끼리 서로 자꾸 말다툼을 하면 그 팀은 쉽게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박스에 있는 문장과 계속 매칭을 시키면서 글을 읽어나가야 되는데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argue, 말다툼하는 거는 결국에 어떤 의견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그쵸?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주고받는다라는 거죠. 괜히 지금 arguing이라는 단어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자, 근데 지금 이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 했냐면 말다툼하면 잘 안 굴러간다, 팀이. 라고 했고요. 박스에서는 말다툼을 할 수 있어.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해. 이게 논쟁을 하는 거죠. 대신 논쟁할 때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마냥 지금 첫 번째 문장처럼 말다투면 안 돼. 말다툼하면 팀이 망해. 안 굴러가. 라는 내용이랑은 좀 다른 결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however, 하지만 teams, 어떤 팀들이에요? with one member, 한 멤버가 있는 팀이에요. 어떤 멤버예요? who can offer an opposing viewpoint. 반대되는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팀 멤버가 있는 그런 팀은 오히려 더 잘 수행을 해냅니다. 누구보다요? Teams whose members all agree. 무조건 다 맞아 하면서 동의하는 멤버들이 있는 팀 멤버들보다요. 그럼 지금 두 번째 문장에서는 사실상 이렇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즉 논쟁을 하는 팀이 오히려 잘 굴러간다 하면서 이때 처음으로 등장한 however는 그쵸, 앞문장과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는 역접의 연결어로 쓰인 게 맞기는 맞네요. 그럼 글의 흐름이 일단 1차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반대 의견 말하는 거 오히려 팀한테 도움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 반대 의견을 말하는 방식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아직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1번 뒤에 보도록 할게요. That member. 이런 걸 그러니까 선생님 잘 보라는 거예요. 그 멤버는 하면서 지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멤버는 누굴 가리키는 거죠? 그쵸. 앞에서 얘기했던 이 opposing viewpoint를 제시하는 그 멤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지시어 같은 아이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그 멤버, 그것, 이것, 저것 이런 지시어가 진짜 무엇을 가리키냐는 반드시 앞문장이 있어야 되는, 즉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어야 해요. 만약에 이 박스에 있는 문장이 1번 안에 들어갔다면 이 그 멤버가 가리키는 대상은 박스 안에 있었어야 됐겠죠. 근데 이 박스 안에는 멤버를 가리키는 말이 없기 때문에 1번에 더더욱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다시 이제 해석을 이어서 가보면 이렇게 반대 의견을 잘 제시하는 그런 멤버들이 불린다. 뭐라 불린다? Devil's Advocate.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죠? 악마의 변호인, 선의의 비판자라는 닉네임으로 불리는 사람이래요. 그 다음 when a different point of view is presented. point of view가 이제 한 단어로 바꾸면 viewpoint, 그러니까 관점이랑 동일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즉 다른 관점이 제시가 될 때 그 다른 팀 멤버들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요. 하면서 지금은 다른 의견을 제시했을 때 생기는 장점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these, 이것은 여기도 역시나 지시어가 나왔기 때문에 뒤쪽을 읽어보고 이 this가 뭘 가리키는지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이것은 가능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즉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뭔가 보는 게 더 넓어진다, 시야가 넓어진다라는 행위는 앞에 있는 문장에 어떤 내용과 매칭이 되는 걸까요? 그쵸? 어떤 문제를 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각도에서 요리조리 바라보는 거. 이게 바로 그림을 더 크게 볼 줄 아는, 한 문제에 대해서 편협하게 생각하지 않고 널리 본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겠죠. 서로 같은 내용이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 있는 this는 뭘 가리키는 걸까요? 그쵸. 앞에 있는 이 행위 전체를 가리키는 거겠죠. 한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니까 큰 그림이 그려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 this 역시 앞 문장을 그대로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볼까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역시나 더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이렇게 반대 의견을 제시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장점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It can also, 그것은 또한 lead to,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뭘 이끌어낼 수 있어요? 발견을요. 뭐에 대한 발견을요? Creative, 되게 창의적이고 unexpected solutions, 예상치도 못한,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해결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역시나 지시어가 나왔어요. 대체 누가 이런 효과를 끌어내준다는 거예요? 그쵸. 지금 사실상 이 4번 뒤에 있는 문장도 역시나 이 반대 의견을 말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장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4번 앞에 있는 문장과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즉, 그림을 더 크게 보고 생각을 더 깊이 하는 이런 행위를 하니까 예상치도 못한 솔루션이 생긴 거다. 한마디로 이때 인 역시 4번 앞에 있는 이 문장을 전체 다 받는 거기 때문에 이 둘 역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답은 5번에 들어간다라는 건데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5번 전까지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장점들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이 박스에 있는 문장 다시 한번 보면 대신 그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즉 반대 의견을 말하지 마가 아니라 말할 때의 방식, 즉 말하는 건 기본 디폴트로 깔고 가고 말하는 방식이 중요해라고 내용을 얹었네요. 그리고 5번 뒤를 보세요. as long as 요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연결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뭐 하는 한, 즉 만약 뭐뭐 하면 뭐 이런 뜻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보실게요. The devil's advocate, 이 악마의 변호인가 그 반대 의견 말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remains 뭐 해준다면 유지해준다면 뭐를 되게 차분하고 논리적인 태도를 유지해준다면 그러면 갈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calm과 logical한 태도가 바로 어떤 태도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렇죠. 이 박스에서 강조했던 말할 때 우리가 반대 의견 제시할 때 이런 방식으로 말해에 대한 이 방식이 바로 이 독자가 얘기하고 있는 논리적이고 차분한 방식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5번에 더더욱 들어갈 수 있었겠구나 라는 걸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문제 풀면서 느꼈겠지만 여러분 정말 지시어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지시어는 반드시 가리키는 대상이 어디 나온다? 그쵸? 앞에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시어가 가리키는 내용이 바로 앞에 나온다면 이 가운데는 그 무엇도 낄 자리가 없다라는 것들을 활용하시면서 푸시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큰 내용은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워크북을 통해서 구문 분석과 더 자세하게, 더 딥하게 한번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 한번 펼쳐주세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A team. 자, 한 팀은 당연히 주어가 되겠습니다. cannot perform. 수행을 해내지 못한다. well은 여러분 부사죠. 구세 부사입니다. 잘 수행해내지 못한다. if 만약 뭐뭐라면 접속사고요. 접속사 들어간 문장은 부사절이라고 해서 꾸며주는 문장이라고 쌤이 문장 전체에 괄호가 들어가야 된다 얘기했었습니다. 즉 그것의 멤버, 그 팀의 멤버들이 항상 are arguing 비동사 플러스 ing니까 진행 시제의 조합 논쟁을 하고 있다면 누구랑? 서로 전명구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However, 하지만 teams, 한 팀은 어떤 팀들은 근데 역시나 전명구 있으니까 묶을게요. 한 멤버가 있는 팀. 자, 명사 뒤에 후 나왔다. 요거 그쵸. 멤버, 사람이라는 명사를 꾸미는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어디까지요? 그쵸. perform이 동사니까 그 앞에까지만요. 그럼 요렇게가 멤버를 수식하게 되겠고 일단 관계대명사 뒤에 나오는 문장부터 분해를 해보면 제안할 수 있다. 반대 의견을 이렇게 되겠네요. 즉 주어가 그럼 teams부터 viewpoint까지 엄청 기니까 이 전체를 대괄호로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해석을 해보면 반대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멤버가 있는 팀들은 오히려 더 잘 수행을 해낸다. 뭐보다요? 어떤 팀들보다요. 어떤 팀이요? 이 녀석도 역시나 관계대명사로서 앞에 있는 팀을 수식하게 됩니다. 어떤 팀보다요? 그쵸. 모든 멤버들이 동의만 하는 팀보다 반대 의견을 제시한 팀들이 더 잘 굴러간다 하면서 이 두 개는 이렇게 however가 현재 역접의 연결성을 띠는 연결어로 작용을 했다라는 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볼게요. That member, 그런 멤버들이 바로 is called, 불립니다. 수동이네요. 자, 우리 수동태 역시나 몇 형식 문장 출신이었을까, 즉 몇 부위 출신이었을까를 잡아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요. 수동태 문장에서 주어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실은 능동이었을 때 누구 출신이죠? 그죠? 목적어 출신이죠. 수동태 문장의 주어는 능동태였을 때 목적어 출신이다라는 걸 기준으로 잡고 이 뒤에가 누군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악마의 변호인은 사실 이 멤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사실 목적격 보어 출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등장한 is called는 of 수동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반대 의견을 잘 제시하는 멤버들이 악마의 변호인이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when 뭐뭐 할 때 접속사니까 꾸며주는 문장. 가보면 서로 다른 관점이 is presented, 제안되었을 때 역시나 얘도 수동태네요.
그럼 얘도 몇 부위 출신인가를 한번 보고 싶은데 역시나 이 주어도 능동이었을 때는 목적어 출신이었고 지금 동사 뒤에 아무도 없다라는 건 수동태 뒤에 아무도 없다라는 건 전명구라서 생략이 된 거예요. 근데 아시죠? 그 전명구가 사실은 누구 출신이다? 그쵸. 목적어 출신이다. 한마디로 수동태 동사 뒤에 아무것도 없거나 by 누구누구에 해당하는 전명구만 있다면 걔는 무조건 3부위 출신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해석해보면 자 서로 각기 다른 관점이 제한되었을 때 다른 팀 멤버들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을 다른 각도에서요. 새로운 각도에서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그렇게 새로운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그 상황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도록이요. 그럼 여기서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본다라는 건 이 모든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OC가 되면서 앞에 있는 alone은 OV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목적격 보어 부분을 한번 분해해 보도록 할게요. 본다, 큰 그림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and 그리고 그것이 도움을 준다. 팀에게. 뭐 할 수 있도록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도록 문제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 문제점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 행동은 누가 하는 거죠? 그쵸. 역시나 팀이 하는 행동이니까 여기부터도 목적격 보어가 열리면서 help가 OV로 작동을 하겠네요. 자, 목적격 보어 안쪽을 한번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nk, 보나 마나, 뭐 동사 출신, more deeply, ly 붙었으니까 부사, 전명구 이렇게 되면서 저기는 think는 1V 출신이다 라고 가면서 해석을 자연스럽게 이어볼게요. 그리고 그것은 팀들이 더욱더 깊이 있게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때요. 문법적인 부분 하나 건드리고 갈 건데 쌤이 여기 이 문장에 별표 하나 달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 문장은 and를 기준으로 앞쪽과 뒤쪽이 둘 다 오형식 문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문법 시간에도 이야기를 하지만요. 사실 이 오형식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녀석이 바로 목적격 보어예요. 왜냐면 이 오형식 문장의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굉장히 다양한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다양한 아이들 중 과연 누가 들어갈까를 결정짓는 게 누구죠? 그죠? 바로 OV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짝꿍 관계를 정확하게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and 기준으로 앞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조건은 뭐냐? allu가 만약에 오형식 동사로 등장을 한다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누가 등장한다? 누가 등장했죠? 그쵸. 투부정사가 등장하는구나. 이렇게 구문 분석하면서 우리가 문법까지 같이 한 번 더 암기를 정확히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런 게 카드에 적혀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목적격 보어 자리에 think라는 뭐가 나왔죠? 그쵸. 동사 원형이 나왔는데 이때 OV가 뭐죠? 그쵸. help예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역시나 help가 만약에 오형식이라서 목적격 보어를 드릴 수 있다면 누가 온다 그 자리에? 지금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였죠? 그쵸. 동사 원형이구나. 하지만 우리가 또 이때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건 help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뿐만 아니라 하나를 더 데리고 온다. 그게 누구다? 그쵸. 투부정사다. 그 말인즉슨 우리 지문에는 지금 목적격 보어 자리에 think가 나왔지만 사실은 to think도 가능하다까지 가주셔야 우리가 고등 내신 서술형 대비에 가능하다. 이런 부분까지 같이 카드에 적고 필기가 반드시 들어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볼게요. 478번 문장이요. It can also 부사죠. 그것은 또한 lead, 이끌어낼 수 있다 to the discovery. 이때 to는 투부정사 아니고 전치사니까 괄호 열리고요. of도 전치사니까 괄호 열리면서 한 번에 두 개 닫아주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1V 출신이 되겠네요. 가보면 그것은 또한 뭐를 도출해낼 수 있냐? 전명구가 여러 개면 맨 뒤 전명구부터 해석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창의적이고 예상치도 못한 해결 방안에 대한 발견을 이끌어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However, 하지만 방법은 어떤 방법이요? 여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쌤이 아까 짚어준 거죠? 어쨌든 똑같이 수식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반대 의견이 역시나 해도 수동입니다. 근데 뒤에 아무도 없으니까 몇 V 출신? 그렇죠. 3V 출신이요. 즉 반대 의견이 제시되는 그 방법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뭐뭐 한다면 반드시 외워주세요. 그럼 얘도 역시나 부사절이 되겠네요. 접속사니까. 즉 그 악마의 변호인이 유지한다면 어떤 상태를? 차분하고 논리적인 상태를요. 그럼 여기서 차분하고 논리적이라는 건 누구의 상태죠? 그쵸. 주어의 상태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방식을 유지해준다면 갈등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하면서 우리 occur이란 동사에 필기 하나 들어가면 occur은 발생하다, 일어나다기 때문에요. happen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동사예요. 그런데 이때 occur과 happen은 아주 대표적인 일형식 동사로서 수동태로 전환이 불가능한 동사다. 알아두시면 정말 좋습니다. 실제로 타 학교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때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각각 수동태가 범위에 들어가면서 이 문제가 실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중 수동태 전환으로 올바르지 않은 문장은 하면서 occur과 happen을 활용해서 수동태 문장 만들었고 그 문장은 일형식 동사기 때문에 수동태로 쓸 수 없는데 라는 걸 골라낼 줄 아느냐를 묻는 문제였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는 미리 기본기, 이 정규 수업 때부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지금 해당 지문에 대한 구문 분석 파트였습니다. 우리 하면서 몰랐던 단어 그리고 문법적인 개념 있었죠? 아까 allow랑 help의 목적격 보어 그리고 as long as 같은 연결어 그리고 occur과 happen은 일부이기 때문에 수동태 안 되는 거 이런 것까지 모두 다 카드에 작성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로직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각각 키워드 주제문, 반대 상황, 반대 내용들을 찾아내야 되는데요, 여러분. 결국 이 글의 소재, 즉 키워드는 뭐였나요? 그쵸? 그런 악마의 변호인, 반대 의견, 이런 게 이제 이 글의 키워드였죠. 반대 의견 또는 악마의 변호인이 있어야 팀이 잘 굴러가더라.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글이었기 때문에 이 글의 키워드는 볼 것도 없이 반대 의견, 악마의 변호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에 혹시 그것을 상징하는 표현이 있을까요? 그쵸. 쌤이 아까도 얼핏 교재 다룰 때 이야기해줬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논쟁, argue라는 이 논쟁 자체가 말다툼을 하는 것이고 말다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랑 반대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니까 여기 있는 arguing이 그 반대 의견을 상징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문장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뭐가 있죠? 그렇죠. An opposing viewpoint가 있겠습니다. 또 있을까요? 없죠. 오히려 지금 all agree, 모두 다 동의한다는 건 반대 의견과 반대되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파란색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 그 멤버가 악마의 변호인이라고 불린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악마의 변호인은 결국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이니까 얘가 opposing viewpoint를 상징하는, 압축해놓은 표현일 수 있겠고 여기는 그 멤버 역시나 반대 의견 말하는 사람이니까 같이 노란색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그죠? 476번 문장에 역시나 different point of view, different viewpoint 동일한 표현이 있었고요. 또 있을까요? 없죠. 그죠? 47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대 의견이나 악마의 변호인을 상징하는 표현? 없습니다. 그렇죠? 478번은요? 없겠고요. 479번 opposing opinion 있고요.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는 the devil's advocate 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까 473에서 474로 넘어왔을 때 however는 이미 입증을 했지만 요 however는 강조나 추가에 대한 내용이 아닌 서로 완전 반대의 내용을 얘기하는 역접의 연결어로 작용을 한 걸 보셨죠? 그 말인즉슨 however 기준으로 앞쪽이 하고픈 말이다, 뒤쪽이 하고픈 말이다? 그쵸? 뒤쪽이 하고 싶은 말이었다. 즉 오히려 반대 의견을 많이 내세우는 팀들이 안 그런 팀보다 더 잘 굴러가는 팀이더라 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싶었다. 그렇다면 반대로 473번은 474랑은 정반대였으니까 해석을 해봤을 때 실제로 이렇게 논쟁하는 팀은 잘 안 굴러간다 라는 것은 주제랑 반대되는 상황이니까 blue 컬러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럼 우리가 이 글의 전개 방식을 지금 벌써 잡을 수 있는 게 첫 문장이니까 도입이라는 전개 방식을 유지하고 있되 이 지문은 도입이 주제까지는 가지 못했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 역접의 연결을 통해서 그 뒷문장에서 주제를 드러낸 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럼 일단 그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그 멤버가 바로 악마의 변호인이라고 불린다. 이 글의 주제는 아니죠. 그죠? 이 글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반대 의견, 즉 악마의 변호인이 있는 팀들이 수행도가 더 좋다 였습니다. 476번 볼게요. 자, 다른 의견이 제안이 되면 새로운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 자, 지금 여기서요, 여러분. 새로운 각도에서 문제점을 바라본다라는 건 어떤 현상이죠?
그쵸? 한 각도에만 얽매여 있지 않고 여러 각도로 보면서 서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그러면서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니까요. 지금 새로운 각도에서 문제점을 바라본다라는 건 곧, 그쵸? 474번 문장에서 얘기했었던 수행도가 좋아진다라는 결과값을 도출한다라는 내용이 되겠고 결국 이 문장 역시 다른 의견 때문에 수행도가 더 좋은 또는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문장인 주제랑 같은 표현이 되겠네요. 그 다음 47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새로운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다 보니 상황에 대한 어떤 그림을 더 크게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 문제점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럼 이것도 역시나 상황을 더 큰 그림으로 바라보고 문제점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생각한다라는 것은 수행도가 더 좋다라는 거니까 이 아이는 지금 키워드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쵸, 주제랑 같은 의미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수행도가 더 좋아진다라는 거니까요. 그 다음 그것은 또한 창의적이고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해결책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거 역시 수행도가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다라는 거니까 주제문과 같은 의미를 상징하는 표현이 되겠고요. 마지막 쪽입니다. 하지만 그런 반대 의견을 낼 때의 방식 역시 중요하다. 이거는 지금 주제는 아닌 거죠. 수행도가 더 좋아진다라는 것과 방식이 중요하다는 건 서로 다른 결의 문장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 방식을 어떻게 잡고 가라? 차분하고 논리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야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 다 좋은데 태도까지 지키자 하면서 어떤 강조에 대한 내용을 하나 추가해줬다라고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전개 방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도입 같은 경우는 한 문장이었어요.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논쟁하는 팀. 한마디로 그게 서로 다른 의견을 많이 내는 팀이죠. 이 팀이 어떻다고 얘기했죠? 그쵸? 오히려 수행도가 떨어진다. 수행을 잘 못해낸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역접을 통해서 뭐라 했습니까? 그쵸? 반대 의견을 제안하는 뭐가 있는? 그쵸? 멤버가 있는 그런 팀이 뭐하다? 그쵸? perform better. 수행도가 더 좋다. 하면서 역접으로 however를 사용했었습니다. 하면서 그 멤버는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멤버는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그쵸? 이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이 멤버를 그대로 받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474번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작용하면서 이렇게 전개 방식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그 멤버가 보다 그렇죠. 악마의 변호인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반대 의견하면 이런 좋은 점이 있고 이런 좋은 점이 있고 하면서 주제를 뒷받침해주는 진짜 이렇게 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는 뭐가 되는 걸까요? 그렇죠. 주제를 뒷받침해주는 내용으로서 구체적 진술이라고 표현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76번이 그 구체적 진술에 대한 첫 내용으로 등장을 하면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볼까요? 반대 의견이 제시되면 그 반대 의견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그쵸.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본다. 이게 바로 이 수행도가 높아진다라는 실제 사례, 어떻게 보면 예시가 되는 사례 1번이 되겠죠? 하면서 이것이 이런 것도 가능하게 해준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뭐죠? 그렇죠. 새로운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477번은 476번만의 어떤 부연 설명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면서 요거의 효과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새로운 각도로 문제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그렇죠. 더 큰 그림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 뭐 할 수 있다? 그렇죠.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생각을 하더라. 했는데 470에서 또 그것은 또한이라 했어요. 그럼 여기서 그것은 뭐예요? 그쵸. 앞에 나온 477번에서 얘기한 문제점을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큰 그림 바라보는 거. 이 현상은 또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478번은 또 반대로 477번 문장만에 대한 부연 설명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면서
또 요거의 효과 또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생기는 효과가 뭐다? 그쵸. 굉장히 창의적이고 또 예상치도 못한 해결책을 발견한다. 해결책을 도출해낸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면서 이제 이 수행도가 높아지는 실제 사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공유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반대 의견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 장점이 아니라 반대 의견을 제시할 때 우리가 갖춰야 되는 주의사항이라는 새로운 결의 내용이 등장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주제, 즉 수행도가 높아진다라는 어떤 서포팅해주는 내용은 아닌 거예요. 그럼 이 부분부터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전달하고픈 결론이 되겠죠. 근데 진짜 다 좋은데, 오케이, 네 말 뭔지 알겠고 다 좋은데, 하지만 이것도 지켜라. 뭐도 지켜라? 그렇죠. 반대 의견을 제안할 때의 방식이 중요하다. 하고 그 방식을 어떻게 해라가 480번 문장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제안 방식을 어떤 식으로 유지해라? 그쵸. 차분함과 논리적 태도를 유지하라는 거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글의 큰 주제를 아래쪽 빈칸에 정리를 해보면 뭐다? 그쵸. 반대 의견을 제안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악마의 변호인들이 많은 팀들일수록 수행도가 좋아진다. 또는 예상치도 못한 그런 해결책을 도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이 글의 주제가 되겠고요. 요약문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이 지문에 순서대로 알맞게 여러분들이 요약해서 전개를 해주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논쟁만 하는, 한마디로 반대 의견을 많이 제안하는 팀들은 흔히 수행도가 좋지 않다고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런 팀이 그렇지 않은 팀보다 수행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악마의 변호인이라고 하더라.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걸 할 때 주의할 점은 제안할 때 그런 반대 의견을 제시할 때 이런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주면 되겠고요. 키포인트 같은 경우는 위에 지문을 알맞게 좀 이렇게 구성에 맞춰서 마인드맵으로 요약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안쪽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악마의 변호인이라든지 또는 반대 의견 뭐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거에 대한 무슨 내용이 있었죠? 그쵸? 뭐가 있었죠? 문제점이 있었죠. 이거는 수행도 떨어진다라고 했지만 하지만 우리가 하는 건 뭐였다? 이렇게 역접이 되면서 아니던데 오히려 효과가 있던데 하면서 그 효과가 이제 수행도가 좋았던 거로 흘러가는 거고 진짜 이럴 수 있는 그 근거가 뭔데? 가 이제 여기에서 또 가지를 치면서 실제 사례로 뭐가 나왔죠? 막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결국 이걸 이만큼의 효과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제안할 때 제안 시 지켜야 되는 뭐 주의사항 그게 태도적인 측면이었는데 그 태도를 어떻게 해라? 여기 뭐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까지 해보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마인드맵을 잘 그려놓으면 편한 게 이게 키워드인 게 보이고 이게 가장 먼저 나왔으니까 일단 1번 전개 방식이 되는 거겠고 얘가 이제 역접이니까 얘가 주제가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날개 내용이고 또 그거에 대한 이렇게 막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또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이게 마인드맵을 잘 그린다라는 게 사실 이미 한 지문의 모든 내용의 어떤 전개 방식이나 구조를 다 익히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 전개 방식을 이렇게 글로 표현하는 게 어려우면 먼저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훨씬 숙제할 때 위에 부분을 채우기 수월할 거고 반대로 위에 부분을 수월하게 채웠다? 그럼 이건 그냥 껌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잘 잡아 나가주면 되겠고요. 우리 오늘 이 지문에서 이 관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한번 카드에 적고 넘어가면 우선은 viewpoint가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얘가 같은 표현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쵸. point of view가 있었고요. 사실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갔을 때 이 관점이라는 단어, 이 관점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글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viewpoint랑 point of view는 조금 난이도가 쉬운 단어에 속해요. 그래서 우리 perspective 이게 진짜 관점이라는 의미로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이런 것까지 좀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반대 관점과 이런 거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나랑 반대 의견 갖고 있다고 무조건 적대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 라는 어떤 현대인들에게 뼈저리는 교훈을 주는 글이었다. 라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오늘 진도 나가는 지문에 대한 구문 분석, 그리고 내용에 대한 총정리, 그리고 그 전에는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단서들, 연결사랑 대명사들을 잡아가면서 문장 삽입에 대한 문제풀이까지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다음 숙제는 당연히 역시 그 다음 지문에 대한 구문 분석과 로직이 되겠고요. 그리고 교재 역시 문제를 풀어오시면 되는데, 이 3번 문제 풀 때도 역시 쌤이랑 오늘 했던 것처럼 이 박스에 있는 문장에서 어떤 말이 단서가 됐는지 체크를 해주시고, 또 이 지문 내에서 내가 선택한 위치가 앞뒤로 어떤 단서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매칭이 돼서 이 위치에 들어갔는지 꼭 체크랑 필기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빈칸까지 채워오시면 되고요. 우리는 그러면 이제 금요일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